암이래. 암? 하나도 안 겁난다. 사는 게 무섭지 뭐 그런 게 겁나나? 아픈 데도 없이 병에 걸렸다. 안 아파? 아프면 뭐 대신 아파줄래요?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. 가족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어머니고요. 주변의 가족들을 챙기느라고 정작 자기 몸은 선순위에서 뒤로 물러나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한 속썩이는 아들, 딸 챙겨주고 심지어 치매에 걸려있는 할머니도 있고요. 그렇습니다. 꼭 이런 집안에는 또 백수, 외삼촌 내와 같은 이야기만 듣고 나도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. 그렇죠. 근데 남들 챙기기도 어려운데 정작 본인 자체가 굉장히 큰 중병이 들게 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러면서 펼쳐지는 가족 간의 이별과 화해와 이런 이야기들인데요.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입니다.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셨다며요. 네.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 운 영화예요. 네. 별점 미리 주고 갈까요?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유준상 씨가 제가 어떻게 등장하나 봤는데 첫 등장 자체가 난동을 부리면서 그러네. 일반적으로 그 노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술, 여자, 도박 세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세 가지를 다 하세요. 하던 대로. 그런 유준상 씨를 이 캐릭터로 써야겠다고 생각하실 때 어떤? 아마 처음 본 게 제가 무슨 어느 프로에서 그 다리 찢기를 하는 처음 만나자마자 저보러 다리 찢으라고. 전 세계에서 다리 찢어서 캐스팅 배우는 둘밖에 없어요. 장클로드 반담하고. 장클로드 반담. 아웃 넘어서 다리 찢는 게 쉽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거를 숨겨놓고 있었던 거죠. 이건 액션에서 의자 놓고 네. 스프링처럼. 네, 스프링처럼 해서 40 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. 계속 다리 찢기를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거죠. 네. 근데 감독님이 골방에서 부인 앞에서 하는 거예요. 야 이게 뭐냐? 너. 그래서 제가 교묘하게 반만 찢었어요. 반만. 보여줄게요. 찢었는데 반만 보여요. 가려서. 네, 이 영화에서 사실 유준상 씨를 보면서 제가 제일 좋았던 연기를 하나만 꼽는다면 감춰진 어떤 뭔가의 진실을 하나를 알게 됐을 때인데 네 누나 곧 죽는데 그거 네 누나가 자기 죽으면 너 주려고 식구들 몰래 들여놓은 거래. 그때 뭐 카메라도 작심하고 클로즈업으로 여벌고를 잡잖아요. 근데 그 장면에 어떤 작은 디테일 같은 건데 중반까지 이게 무슨 일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다 맨 마지막에 그 쇼트의 끝이 뭔가 하면 껌을 뒤늦게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그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만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의 말론 브랜도 마지막 씬 같아요. I wanna know your name. 거기 보면 말론 브랜도가 죽는데 죽으면서 하는 동작이 입에 씹던 껌을 뱉어서 베란다에 붙이죠. 그리고 죽는 장면인데 그래서 껌을 뱉어서 붙여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 연기가 굉장한 임팩트를 주잖아요. 실제로 연기하시면서 입안에 껌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계셨어요. 네, 잊어버렸다가 그때 생각나서 이제. 이게 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. 그때 싶은 거죠. 예. 근데 이게 저도 참 재밌더라고요. 감독님이 만약에 거기서 미리 끊었으면 그 껌 줍고 이게 없잖아요. 감독님도 잊어버리고 계셨었나요? 연기하고 있다는 걸. 설마.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엔딩 포인트가 필요한데 네. 아주 정적이고 조각처럼 있다가 딱 껌을 씹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렇게 꾸밈없이 아주 자연적으로 이렇게 뭔가 발생되는 것들을 에너지로 다 이렇게 발화시키니까 그런 지점이 건드릴 수가 없게 이렇게 해주는 점이 있었어요. 이제 시작입니다. 하네, 그럼. 방송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.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. 그랬더니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. 늦었어 이미. 이게 의사가 할 소리야. 수술해. 안 돼. 너 왜 이렇게 말이 쉬워? 남편이 의사란 작자인데 손 하나 까딱 않고 저 하나만 보고 산 여자한테 한마디로 너 끝장났어. 야 그렇게 말하라고? 난 못해. 배 열고 직접 보기 전엔 그렇게 말 못해. 진행이 예상보다 못할 수도 있어. 그 여자 아직은 안 아프대. 사실 제가 영화 보고 안 울거든요. 1, 2년에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영화가 울릴 때는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울리거든요. 왜냐하면 다 예측되는 데서 사람이 울리려고 그러면 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. 관객 입장에서. 더군다나 저는 이제 직업이 평론가고. 근데 이 영화는
다 예측대로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. 제가 운 첫 장면이 뭐였냐면 욕실 장면이에요. 이제 스포일러가 되니까 얘기할 수는 없고요. 배종옥 씨는 그 전까지는 본인은 안 챙겨요. 항상 주변만 얘기하고 자기 병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다가 그 장면에서 진짜 아이처럼 자기의 고통을 드러내면서 이제 남편한테 엉엉 울면서 하소연을 하게 될 때 그 장면이 굉장히 슬프더라고요. 울긴 다 큰 사람이. 유일하게 오케이가 안 난 장면? 한 번에. 끝까지. 내가 죽는다는 거를 내가 인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무서운 순간이잖아요. 근데 그 순간에 대한 어떤 표현을 배우한테는 보고 싶어 했었어요. 왜냐면 저는 그 이상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. 배우에게 끊임없이 욕을 했는데 김갑수 선배님은 더 이상 못할 것 같다. 지금 컨디션이 아닌 것 같다. 근데 배종옥 선배님은 지기 싫어하시더라고요. 내가 뭔가 온전히 그걸 표현을 못 해낸다는 것에 대해서. 나중에 보다 보니까 그 미완성이 도착점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장면은 극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어머니, 정신줄 놓지 마, 이거사. 너 아직 안 죽었어. 곤란 겪으셨던 상황은 없으셨나요? 엄청 추웠다고요. 정말 놀랍게도 보일러를 한 번도 튼 적 없는. 그 집이 실제로 35년 된 집이고 정말 평양에서 오셔가지고 알뜰하게 살아가신 분인데 저희가 보일러를 켰더니 바닥이 타더라고요. 그냥 20도 정도로 올렸는데 지금 결국 다 갈아졌지만 냉방 속에서 하는데 특히 화장실 장면 같은 경우는 바닥이 너무 차니까 배우들이 얼어가지고 그게 이게 좀 겨울 촬영이 배우들한테 참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? 가야죠. 감독님. 네. 배우로서 어떠셨어요? 겨울신들. 저는 낮에 따뜻할 때만 전 따뜻할 때만 찍었어요. 주로. 저는 아주 편하게 찍었어요. 어떻게 보면 배종옥 씨한테는 그런 가혹한 자연환경 그런 게 저는 안타깝지만 이 영화한테는 차곡차곡 잘 쌓이고 있구나. 좋다. 그런 생각을 했었고. 감독님들은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. 이제 좋은 감독들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. 어떤 감독은 예의 바른 사람, 막 폭력적인 사람,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그 좋은 감독들의 공통점은 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. 독한 사람.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요, 이동진 평론가를 마음속에 멘토다,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, 왜 그러셨어요?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 취향들이 이제 따라가고 싶고 그런 것들이 계속 긴 세월을 이렇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저 혼자 멘토로 삼고 있고 그렇죠. 저희가 아는 이동진 얘기하는 건데. 두 분이서 연애하시, 화기애애하게 시작하는데. 두 분이서 연애하시나요? 이 영화는 초반에 진행되는 걸 보고 설마 영화가 저렇게 끝날까 하는데 설마 그렇게 끝나요. 그리고 영화가 굉장히 전형적이죠. 물론 원작이 있어서 그렇겠죠. 노희경 씨가 지은 원작 소설이 있어서 그런 거이긴 하겠습니다만,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들에 관한 이야기예요. 중요한 캐릭터가 이제 올케와 딸하고 어머니까지 3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올케가 이런 말을 해요. 애 못 낳는 데리고 사는 것도 고맙죠.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둘 관계를 관객 입장에서 보면 100% 이분이 나쁘신 분이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 근덕이라는 남자가.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것을 다 수긍하는 거라든지 굉장히 모던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여자가 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나쁜 사랑? 그걸 정리하면서 하는 말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아내가 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듯한 말을 하고 있고요. 이런 것들이 약간 개운치 않은 뒷맛이 있어요. 너무나 아름답지만 강요된 모성, 강요된 여성성인 것 같은 느낌. 그 지점이 맞는 것 같고요. 실제 이야기 위치가 고전적인 지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지점을 쳐다봤더니 아직도 그런 여성들의 존재가 이곳저곳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으로. 실제 그 단면을 한번 들여다본 거라고 봐야죠. 네, 근데 실제 여성들의 그런 관계가 남아있는 것과 그것을 영화로 묘사하는 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. 근데 이 자리가 좋은 게 네. 이게 오면 우리 영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담고 있었구나. 네. 이랬었구나. 네. 라는 걸 두 분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이런 의미가. 감독님도 사실 몰라주셨을 텐데. 두 분까지도 이렇게. 그래서 멘토를 오시는 거예요. 그리고 저희 나간 다음에 별점 막. 민미경 감독님과 유준상 씨 가시면서 굉장히 걱정하셨는데 별점 어떻게 됩니까? 왜 내가 긴장이 돼?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입니다. 와, 펑펑 울고 싶은 요즘 당신에게.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쁜 아들이야. 눈물이 나. 평소에도 알고 있지 않아요? 모르는 척하고 살아.